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변동성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변동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변동성 지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가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 주가를 가지고. 자, 현재 10,000원이 있다고 합시다. 자, 10,000원이 매수가 됐다고 합시다. 10,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얘가 이제 다음날 15,000원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주가가 떨어져서 12,000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17,000원이 됐다고 할까요? 16,000원이 됐다고 합시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매도해서 이제 시장을 나왔어요. 자, 그래서 10,000원에 매수를 했고 16,000원에 매도를 했으니까 우리는 6,000원의 수익을 얻었어요. 근데 이제 날짜별로 한번 볼까요? 날짜별로 보면은 10,000원에서 15,000원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얼만큼 오르고 내렸냐 변동폭만 봅시다. 그래서 여기는 얼만큼 5,000원만큼, 여기는 얼마만큼 3,000원만큼 폭이 생겼고, 요때는 4,000원만큼의 폭이 생겼죠. 그쵸? 그래서 변동성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5,000원, 3,000원, 4,000원 이 변동폭, 그죠? 이게 얼만큼 올랐냐 내렸냐, 그죠? 얼만큼이 중요한 거죠. 오르냐 내리냐보다 얼만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이렇게 폭이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6,000원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극단적으로 막 이렇게 됐다고 해볼까? 이렇게 이러다가 16,000원 왔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파란색 주가의 흐름이나 빨간색 주가의 흐름이나 우리는 수익은 똑같죠. 예, 6,000원의 수익을 얻었는데 이렇게 파란색은 등락폭이 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변동성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하얀색처럼 가는 것은 변동성이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 변동성을 어떻게 사람들은 인식하냐면은 위험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변동성이 크다라는 얘기는 위험이 크다라는 얘기고, 변동성이 작다라는 얘기는 위험이 작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여기서 의구심이 좀 들 수도 있지만, 어, 예를 들면 이런 가격의 흐름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떨어지는 게 없죠. 그렇죠? 떨어지는 게 없어요. 즉 양의 변동성만 가지고 있죠. 그럼 이걸 위험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 변동성을 계산하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의 변동성은 제거하고 계산하는 변동성 지표가 있고요. 그렇죠? 계산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양이든 음이든 그냥 가격 폭을 계산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자 이걸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계산을 하려면은 우리 표준 편차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하도록 하죠. 자, 여기 A라는 학생하고 B라는 학생이 있어요. 자, 표준 편차는 우리 중학교 때 배워요. 네. A라는 학생이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 B라는 학생도 국영수, 에코 성적표를 받았다고 합시다. 자, 국어 성적이 80점이고 수학 성적이 70점이고 영어 성적이 70점이고 수학 점수가 90점이라고 할게요. B라는 학생은 국어 점수 50점이고 영어 점수 100점이고 수학 점수 90점이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평균이 나왔어요. 평균. 자, A라는 학생은 총점 150, 240이죠. 그럼 80점이죠. 네. 자, B라는 학생 평균은 총점이 150, 90, 240점 똑같으니까 평균도 당연히 80점이겠네요. 그러면은 A라는 학생하고 B라는 학생 둘 다 평균이 80점이니까 실력이 같네요. 그쵸? 그런데 사실 점수를 이렇게 면밀히 관찰해 보면 A라는 학생은 성적이 고르죠. 근데 B라는 학생은 성적이 고르지 않아요. 국어를 굉장히 실력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예. 그렇게 해서 평균만으로는 우리가 이 두 명의 학생 자료로 갈게요. 두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해석을 좀 더 풍부하게 하고자 표준 편차라는 지표를 쓰죠. 표준 편차.
자, 그러면 표준 편차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 먼저 편차를 구해야 되는데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점에서 80점 빼면은 0이죠. 아이고, 잠시만요. 0점. 다음에 70점에서 80점을 빼면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10. 90점에서 평균 80점 빼면 10이 되고요. 그럼 이렇게 편차가 나오면 요거를 제곱을 하면 다시 0이 되고, 자, 마이너스 10을 제곱하면 100이 되고, 또 10을 제곱하면 100이 돼요. 그것을 다 더하면 200이 되고요. 총 3과목이니까 3으로 나누게 되면 그때 이것은 분산이 되는 거예요. 이 분산을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B학생도 동일하게 계산 잠깐 해볼까요? 50점에서 80점 빼면 마이너스 30이고 100에서 80 빼면 20이고 90에서 80 빼면 10이 돼요. 자, 제곱을 하기로 했어요. 마이너스 30을 제곱을 하면 900이 되고 20을 제곱하면 400이 되고 10을 제곱하면 100이 돼요. 자, 전부 더하면 1400이 되고요. 세 과목을 봤으니까 3으로 나누게 되면 분산이 돼요. 이 분산에다가 루트를 취하면 표준 편차가 돼요. 자, A라는 학생의 표준 편차와 B라는 학생의 표준 편차를 계산했어요. 자, A라는 학생보다 B라는 학생의 표준 편차가 더 크죠? 그 얘기는 평균에서 이 자료들, 별량들이 떨어져 있다는 뜻이죠. A 학생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즉,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평균에 많이 모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표준 편차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다행히 numpy 라이브러리에는 표준 편차를 계산해 주는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가 st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td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그냥 바로 계산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주가에 대한 변동성, 주가에 대한 변동성을 봐야 되는데, 주가 그 자체로 보는 것보다는 주가의 우리 수익률 있죠, 수익률. 우리가 진입하고 매도하는 그 시점까지의 그 수익률, 매일매일의 수익률, 이 수익률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가 그 자체가 아니고 수익률에 대한 변화의 그 폭을 보시면 변동성을 보겠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한번 실습 한번 해볼까요? 자, 데이터 가져야 되니까 파이낸스 데이터 리더 불러오고요. 우리 numpy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표준 편차 계산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numpy 불러오도록 하고요. 잠시만요. 제가 여기다 뭘 한번 하고 있었나 보네요. 다시 해보죠. 예.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은 우리 실습 도구로는 뭘 불러오도록 할까요? 데이터 일단 리더 하고요. 애플 하죠. 항상 했던. 그래서 티커는 애플의 티커는 APL이죠. 그리고 2000년부터 불러오도록 하고요. 2000년 바로 찍어볼게요. 네, 그러면은 애플의 2000년부터 2022년 2월 11일까지 불러온 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수 시점하고 매도 시점을 따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스타트, 매수 시점 스타트라고 하고요. 매수 시점은 어떻게 할까요? 2021년 6월 아무 때나 13일 할까요? 그리고 매도 시점은 2022년 2월 3일 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영업일이 아니면 바꿔주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temp df라고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넣어보도록 합시다. 예, LOC에 언제부터? 스타트부터 매도 시점 엔드까지 바로 찍어보도록 하죠. 안 나왔네요. 스타트 엔드는 잘 됐나요? 철자가 틀렸네요. 그쵸?
여기서부터. 네. 예, 됐네요. 6월 14일부터 지켰네요. 그쵸? 네. 6월 14일부터 2022년 한 반년 정도, 반년 조금 더 되게 투자를 했네요. 그쵸? 네. 들어가 있었네요. 자, 우리는 무엇을 하기로 했죠? 무엇으로 우리가 변동성을 계산하기로 했죠? 수익률로 하기로 했죠? 그쵸? 수익률로. 근데 우리가 자료를 불러올 때 최초에 체인지 여기 일별 수익률이 나와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있는 거 요걸로 활용을 합시다. 만약에 내가 받아온 자료가 일별 수익률이 없으면 직접 계산을 해서 요 컬럼에다 넣어 주셔야 돼요. 우리 PCT 체인지라는 함수가 있는 거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여기다가 일별 수익률을 넣어 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현재 체인지라는 컬럼이 있어요. 이거 그냥 바로 활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로 계산합시다. 볼륨. 예. 볼륨이 아니죠. 예. 변동성이죠. 자, mp. 자, std 하면은 표준 편차를 한다고 했고요. temp df에 우리는 change 라는 컬럼을 우리가 표준 편차를 이용한다 그랬죠. 그럼 표준 편차를 계산하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매수한 시점에서부터 매도한 시점까지의 그냥 변동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표준 편차가 나타나는 건데 이거를 연율화 시키고 싶어요. 연으로 바꾸고 싶단 말이죠. 그럼 연으로 바꾸고 싶으면은 뭐에 비례할까요? 시간에 비례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날짜를 해주면 되는데 그냥 252를 곱해주시면 안 돼요. 1년 251을 곱해주시면 안 되고 왜 안 되죠? 표준 편차는 이 분산에다 루트를 씌운 거죠. 예, 그러니까 날짜에도 루트를 씌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연율화 1년은 252일이에요. 그쵸? mp. 그러면 루트니까 sqrt 252 하고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나왔어요. 우리의 변동성 지표가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변동성 지표는 무엇이라고요? 우리한테 위험을 나타내주는 위험 예상 지표예요.